네, 52개국 그 정상 또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하는 핵안보 정상회의 아주 밤새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지금 워싱턴 DC에서 이틀간 열리고 있는데 2010년 미국 제안으로 출범했죠. 1차 워싱턴, 2차 서울에서 열렸었고 3차는 헤이그에 이어서 이번 4차 회의입니다. 세종연구소의 안보전략연구실장 홍현익 박사를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핵안보 정상회의는 뭐 핵이라는 주제를 내건 정상회의니까 그래도 이번 4차 회의의 주요 의제가 따로 정해져 있었나요? 네, 이번 회의는 사실 그 핵 정상회담 마지막 정상회담입니다. 네, 네, 향후에는 이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오바마 대통령의 트레이드 네, 마크입니다. 네, 네, 늘상 해온 게 아니고요.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의 프라하에 가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뭐 노벨 평화상까지 탔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핵 없는 세상이라는 게 우선 시급한 게 핵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각국이 핵 물질이나 핵 시설을 잘 보호해야 되고 네, 테러를 방지하고 이런 안전 조치를 강화하자. 이런 아주 좀 좁은 의미의 핵 안전 네, 이것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뭐 한미 중 일 네, 정상을 포함해서 52개국 정상이 참석하고요. 네, 유엔 사무총장 또 뭐 EU 대표 또 뭐 인터폴 네, 등등 뭐 국제기구도 5개나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예, 지금까지 이제 3번 해왔는데 서울에서도 2012년에 네, 했죠. 네, 했었죠. 요번에 이제 마지막 정상회담이니까 네, 지금까지 노력들을 이제 총괄해서 평가하고 네,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종합적으로 의정서 같은 걸 만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 국제기구들이 향후 활동하는 일정을 만들고 이런 것으로 네.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지금 뭐 몇 달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네, 8개월 네. 정도. 오바마 행정부가 끝나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의 이니시어티브로 사실 미국이 주최하니까 네, 1년 만에 52개국 정상이 모였지 다른 나라가 있으면 아마 이렇게 네, 성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오바마 대통령이 이게 자신의 그 레거시, 영어로 레거시라고 하나 자기의 업적이다라고 네, 할 정도로 국제 핵 안전을 강화해서 이를테면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29톤, 138톤의 고농축우라는 염을 감축하고 네, 전 세계의 그 핵시설, 핵물질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조치들도 꽤 됐는데 네, 네, 우리가 주지하시다시피 이제 북한이나 네, 네, 이런 아직도 그 핵을 더 확산하는 이런 조짐이 있는데요. 네, 사실 북핵 문제는 의제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 때 뭐 3번이나 핵실험을 하고 그렇죠. 예, 계속 도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간밤에 뭐 그 한미일 정상들이 모든 정상회담을 다 했고요. 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한미일 정상회담, 네, 그다음에 한일, 네, 한일 정상회담, 네, 그다음에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한일 전에 이제 미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한일 했고 네, 한중 정상회담 했고 네,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까지 예, 다 모든 정상회담이 지금 중일 정상회담만 안 됐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그 하루의 정상회담이 뭐 그냥 잇따라 열리는 또 교차 정상회담 하는 거는 잘 듣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너무도 이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북한의 핵이라는 거. 그리고 1월 7일 날 4차 핵실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5차 네. 핵실험을 한다고 협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습니까? 여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방향은 뭐 비슷하겠지만 안보리 네. 다자 제재 또 독자 제재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나요? 예, 지금 뭐 간밤에 뉴스들을 제가 좀 간략, 아직은 정확한 보도들은 안 나오고 있어서요. 네네. 좀 집약해 보니까 한미일 3국은 그야말로 향후에도 북한의 인식 자체를 바꾸겠다. 네. 핵을 가지고는 생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걸 결의를 확고히 다졌고요. 네. 물론 방점은 우리나라는 이제 제재를 가하자. 그리고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까지 네네. 이제 거론을 했고, 일본은 오히려 이제 한일 뭐 정보보호협정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런 거에 방점을 두고, 미국은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2기에 이제 다 잡자. 뭐 이런 데 네. 방점은 뒀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행동을 규제하고 또 지금 중요한 게 향후에 5차 핵실험도 할지 모르니까 네네. 한 번 더 하면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 네. 이거 합의를 다졌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한중 정상회담도 했는데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네. 역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렇죠. 반대한다는 의견 내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미중 간에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 남중 국해 문제도 이견이 약간 네. 노출됐고 네네. 그러나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는 중국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네.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민생 문제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아하.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토를 네. 달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인권 문제나 남중 국해 문제 이런 데에서는 좀 이견이 있었지만 사이버 문제도 이제 미중 간에 네네. 이견이 있는데 거긴 좀 진전이 있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시진핑 주석도 이 사드 문제에 반대한 거 제외하고는 네네.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한 셈입니다. 네. 따라서 북한이 5차 핵실험하기는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당장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요. 이제 그 향후를 또 봐야죠. 뭐 GPS 교란을 지금 시작한 것 같은데요. 네. 5차 핵실험보다. 근데 사드 문제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이 물론 이제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어제 국무부 부장관인가가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이 계속된다면 사드는 필연적으로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미국 이제 대통령급에서는 네. 이제 큰 틀에서만 사드는 한반도 안보 차원을 넘어서서 중국의 안보 이해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이렇게 그냥 통론으로 이제 시진핑은 얘기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부장관이거든요. 그 블링컨. 네. 이 사람이 아주 그 사드 배치하는데 좀 앞장서고 있는 입장인데 네. 북한이 계속 이렇게 날뛰게 되면 사드 네. 배치 불가피하다. 또 뭐 국방부는 물론이고요. 예, 미국 예. 국방부.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네. 그 중국의 입장은 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은 제재할 시간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네. 거기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대화도 해야 된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육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 회담을 하자라고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은 그런 국면이기보다는 네. 제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서로 약간 이견을 노출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 북한의 네. 그 태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단합된 의지 이걸 이제 강조했는데 좀 전에 그 안보리 제재가 지금 네. 어떻게 되나 궁금한 게 이번에 그 핵안보 정상회의 러시아가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보리 네. 이사국 중에 한 나라인데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 불참한 거는 다분히 이제 그 오바마와 푸틴 간의 관계에서 아하. 그냥 껄끄러운 관계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크림반도 러시아가 병합했고 네네. 그다음에 시리아 문제는 좀 진전이 미국과 러시아 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바마 대통령의 단독 이니셔티브로 이제 이 회담이 되었는 데 대해서 네. 끝까지 내가 동조하진 않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러시아가 뭐 이 핵 안전에 있어서 다른 이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나 이제 공동 행동을 하는 데는 약간 좀 한 발 뺐기 때문에 네. 완벽한 이 핵 안전 국제사회가 하는 데는 약간 좀 오점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이건 러시아와 미국 간의 문제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뭐 소홀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나 이제 기본 입장은 러시아가 지금 북한하고 1억 달러 정도의 교역을 하고 있는데 네네. 본래 2020년까지 10억 달러 10배로 늘린다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제재하는데 아주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네네. 국제사회 이목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제재는 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제 뭐 그동안 홍 박사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북한을 다룰 수 있고 또 제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인데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그래도 성실하게 결의안을 이행하고 있는 듯이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요. 네네. 그러나 좀 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죠. 그렇죠. 이번 한 3달 정도는 적어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일 텐데 네네. 3달쯤 지나면 일단은 중국이 얘기하는 네. 회담으로서의 이제 전환 네. 요것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만약에 회담이 활발하게 된다면 네네.
약간은 탄력적으로 풀어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지속적으로 제재를 유지하면서 회담을 해야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미일이 네. 예의 감시해야 되고 미국은 사드 배치 같은 걸로 이걸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국내법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중국이 좀 소홀히 하면 미국의 대중 제재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국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 가운데 한반도가 있고 북한의 핵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또 북한이 이제 뭐 국제 제재한 이후에도 뭐 핵탄도 뭐 고체 연료 로켓 엔진 실험하고 미사일 네. 방사포도 계속 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다른 거 없나요? 이런 방법밖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네. 북한이 말만 하고 안 할 거다라고 우리는 계속 생각하는데요. 네, 네. 진짜로 그들이 비이성적으로 할 때는 우린 막을 수 있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부터 일단 확실히 네. 사실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 제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북한이 정말 우리 공격할 때 미국의 해구산이 가동 안 되면 네. 우린 그야말로 그렇죠. 재앙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부터 확실히 해놓고 자신감을 가지고 네. 우리도 지금 제재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화에도 결국은 나가야지 네. 대통령이 얘기하신 대박 통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그렇습니다. 때 되면 네. 지금 시간 문제지 한 3, 4개월 뒤에는 결국은 오히려 중국보다도 우리가 네. 제재는 계속 하면서 대화도 우리가 주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보고. 민간 차원에서 결해 그 의약품을 보냈다는 게 엊그제 뉴스에 나온 게 생각이 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홍현익 박사였습니다.